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여러 구단들이 이제 1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이적 시장이 꽤 일찍 열리면서 본인들의 이적 기조에 맞춘 영입을 다수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선수 영입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영상을 만드는 1월 5일 밤까지는 약 3팀 정도가 외국인 선수 구성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스쿼드에 대해서 정리하기 이전에 외국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제 스쿼드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결정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영상은 광주FC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산드로 선수입니다. 산드로 선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광주의 팬분들이 모두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0년생의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산드로 선수는 브라질 국적의 선수입니다. 186cm에 82kg이라는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19경기 7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해줬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비해서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광주 팬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겼는데요. 헤더 능력도 나쁘지 않고 결정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서 아싸니와 토마스, 이 뒤에 소개해드릴 선수들인데 이 두 명의 선수들이 합류한 광주 공격진에서 우선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잡아줄 필요가 있는 선수가 산드로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드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야시르 아싸니 선수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싸니 선수는 95년생, 최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린 편이고, 현재 광주의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 중에는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95년생, 그리고 알바니아 출신의, 알바니아 국적의 선수입니다. 알바니아 21세 이하 대표팀에도 또 포함이 됐을 정도로 퀄리티가 있는 자원인데요. 175에 68, 이선 측면 자원 치고는 나쁘지 않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 그 중에서도 2022년에는 키스바르다에서 21경기에 나서서 3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 선수의 경우에는 양측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왼발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인버티드 윙어로서 우측면에 기용될 때 보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요. 특히 인버티드 윙어가 응당 갖춰야 되는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주발 사용 능력이잖아요. 아싸니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때리는 이 왼발 슈팅이 상당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마무리 능력도 괜찮고 개인 돌파 능력도 괜찮아서 헝가리 리그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울산의 마틴 아담 선수와도 몇 차례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특히 2021년 10월에는 맞대결에서 마틴 아담 선수가 PK로 골을 넣고 아싸니 선수도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서로 한 골씩 기록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오는 데에도 마틴 아담 선수의 조언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아싸니 선수는 좀 기대를 할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마스 베디넬리 선수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 선수 역시 윙포워드 자원이지만 톱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93년생의 선수로 브라질 연령별 대표팀을 역시 거친 선수인데요. 180cm에 76kg, 2선 측면 자원으로는 꽤 괜찮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여름부터 세리B 샤펠코엔시에 합류해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15경기 동안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토마스의 경우에는 이 브라질 명문 구단인 플라멩고에서 유스 생활을 했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다만 브라질에서보다는 그리스에서의 활약이 특히 좋았는데요. 이 그리스에서 뛰는 동안 20골 이상을 넣기도 했고, 토마스 선수는 그리스에서의 어떤 기록이 가장 좋았다, 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득점 장면에서는 양발을 가리지 않고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순간 스피드, 그리고 센스를 기반으로 한 드리블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침투하는 움직임도 괜찮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이 탄탄해서 몰고 들어갈 때 이 우당탕탕하는 드리블이 상당히 좋아서 이 본인이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는 힘을 잘 활용한다면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싸니와 토마스 그리고 엄지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광주의 이선 측면 자원이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토마스 선수까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번 영상 이 부제의 주인공이죠.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출신의 티모 레츠허르트 선수입니다. 티모 선수는 1993년생으로 베테랑 센터백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덜란드 A 대표팀에 지난 2016년에 소집된 바가 있고 훈련도 많이 했지만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아서 소집도르까지는 또 수상을 했던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가을쯤에 이제 링비에 합류해서 6경기를 뛰었고 그 이후에 이제 11월, 12월 정도까지는 뛰고 이제 광주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사실 커리어만 보면 왜 K리그에 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가져왔고 최근에도 스위스라는 또 리그에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위트레흐트, 함부르크 이런 여러 가지 구단들, 사스올로 이렇게 네덜란드, 독일, 세리에 이렇게 되게 주요 리그들을 많이 거쳐왔고 아마도 안영규, 아론과 함께 광주의 백스리를 이끌어갈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레벨을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대인 수비는 가끔 불안할 때도 있지만 수준급에 속하고요. 킥력 역시 좋기 때문에 이 아론이 직접적으로 몰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준다면 티모는 보다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모 선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아시아 쿼터죠. 아론 칼버 선수입니다. 아론 선수의 경우에는 1996년생 광주의 외국인 선수 중에는 가장 어린 나이의 선수인데요. 호주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선수입니다. 지난해에도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팬분들께서는 아론 선수의 능력을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는 27경기에 나서서 3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제 관점에서는 지난해 광주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센터백으로서 또는 수비수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인데요. 간간히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공격 참여도도 가지고 있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영규, 아론, 티모 이 3명의 백스리 조합이 구상될 경우 아마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큰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FC 외국인 선수 5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광주라는 구단이 아마 지난해 성남처럼 약 60억대의 스쿼드를 운영하기 위한 연봉 체계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정효 감독이 또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사실 광주의 스쿼드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구단에 비해서 아주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선수들이 광주가 상당히 스카우팅도 잘했고 비용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FC의 어떤 유쾌한 반란 K리그 1 2023년에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